참 사람은요, 언어를 통해서도 자기를 표현하지만 비언어를 통해서도 자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언어를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볼관자 마음 심자다.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사실 우리는요,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나에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전달하거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전달할 때에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상대방이 나에게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듣고 보고 냄새를, 향기를 맡고 하면서 내가 짐작하고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비언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각학원에 기본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감각입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을 말합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비언어적인 것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언어적인 표현을 표현한다는 비언어적 표현은 이것이죠. 하나는 몸짓 언어, 바디 랭귀지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 준언어입니다. 준언어라는 것은 말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목소리의 높낮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패션, 또 우리 몸에서 나는 향기 같은 것도 우리의 감각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귀로 듣습니다. 그 사람의 비언어를 통하여 나에게 전달하는 것을 귀로 듣습니다.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목소리를 통하여, 말의 속도를 통하여, 향기를 통하여 우리는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몸짓을 통하여 그들의 표정이나 손동작이나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감각입니다. 또 우리는 코를 통하여서 그 상대방의 몸에서 나는 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맡습니다. 듣고 보고 맡습니다. 감각입니다. 자, 내가 듣고 보고 맡았을 때 우리의 감각이 오면 감각을 통하여 그것을 내가 자극을 받으면 나의 이 두뇌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또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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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아하, 저 사람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겠구나. 내가 알아차리게 된다. 이것이 지각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각이라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을 통하여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맡은 것을 감각이라. 지각은 아하,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러이러하겠구나. 내가 알아차리게 된다. 지각입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이라기보다도 핵심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명료화라. 명료화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통하여 듣고 보고 맡고 한 것을 알아차린 것을 명료화라, 밝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명료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되물어보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핑퐁 게임과 같다. 의사소통의 핑퐁 게임과 같다. 탁구 게임과 같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경청을 하면서 내가 알아차린 것을 내가 되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장은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비언어를 통하여 전달된 상대방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느낌이나 경험을 내가 알아차렸을 때에 이것이 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물어봐 준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감정을 자기가 말할 겁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각하기는 기본적인 문장입니다. 여러분의 화면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인칭으로 한다. 제가 보기에 당신의 뭐뭐한 것이 뭐뭐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1번에 제가 보기에 당신의 1번 뭐뭐한 것이 이 부분에는 감각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과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맡은 것을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감각입니다. 2번은 뭐뭐 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각의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감정이겠구나, 내가 알아차린 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 문장을 기억해서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아야 됩니다. 눈으로 봐야 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 당신의 뭐만 것이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읽어준다. 다시 말합니다. 눈으로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읽어준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차린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본 것을 내가 읽어주는 겁니다. 눈으로 본 것을 내가 읽었을 때 상대방은 내가 이해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읽어준다. 자,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보았나요? 자, 자세히 보시죠. 무엇을 보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린다. 이것이 감각입니다. 또 무엇을 보였나요? 입꼬리가 아래로 내리고 있다. 이것이 감각입니다. 눈물을 흘린다. 입꼬리를 아래로 내려고 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각한 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본 것을 먼저 말해주면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으면 논문에서는 이것을 근거 자료라 이라 말하죠. 논문에서 근거 자료 굉장히 중요하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주면 상대방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방어 기제나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또 한번 보시죠. 감각의 훈련입니다. 자, 본 것을 그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이 보이나요? 해석하지 마시고 알아차리지 마시고 무엇이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읽어줍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눈썹이 치켜 올라가 있다. 그렇죠.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가 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입술을 꼭 다물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보기에 당신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있고 입술을 꼭 담은 것을 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하느냐? 우리가 지각 훈련입니다. 내가 알아차린 겁니다. 내가 알아차린 것. 방법이 있습니다. 자문하여 본다. 왜 눈물을 흘릴까? 왜 입술이 아래로 내려가 있을까? 왜
왜? 이건 자기의 마음속으로 자기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문하여 보는 겁니다. 이것이 지각의 방법입니다. 공식적인 문장으로 가면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이 뭐만 것이 뭐만 것 같던데 제가 본 것이 맞습니까? 이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외워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참 보시죠. 제가 보기에 당신의 뭐만 것이 먼저 강박을 여러분이 읽은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입술을 아래로 내리고 있는 것을 보니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각입니다. 왜 그는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왜 그는 입술을 아래로 내린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아차린 것을 이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고 있는 것을 보니 뭔가 슬픈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 슬픈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지각입니다. 알아차리는 것은 상대방이 의도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 제가 본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면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감각이 무엇입니까? 자,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가고 있고 또 무엇입니까? 입술이 위로 치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는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가고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을까요? 왜요?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문장으로 가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 당신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면서 입술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을 보니 감각입니다. 뭔가 화가 나고 못마땅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화에서 오해를 예방할 수 있고 오해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듣는 것, 상대의 비언을 알아듣는 것, 깨뚫어 보는 방법을 오늘 강의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